신혜선 식탁 월간 김규현 변호사님 모시고 또 정구승 변호사님도 모시고 하는 날인데요. 우리 신혜선 앵커가 손목이 골절돼가지고 오늘 대리 진행하게 된 김현조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박정훈 대령 잘 됐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됐죠. 어떤 점이 제일 뿌듯하셨어요? 저는 사실 다른 변호인단보다는 좀 더 강하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당연한 무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도 걱정했던 것은 사실 재판부가 중요한 부분을 피해가면서 무죄를 써주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는 적합하게 적어주더라도 약간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가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제 걱정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특히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에 대해서 꽤 다뤄주셨고 그리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좀 한 줄 처리나 간단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지적을 해줘서 정말 그 부분이 뿌듯했고, 그리고 이제 소위 저희 이제 MZ 친구들이 얘기할 때 장례식장에서 틀 하이라이트 장면에 이 장면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옆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장례식장에서 영상을 트는 거예요. 예. 고인의 쩌는 장면 이런 게 할 때 아마 제 인생에서는 가장 훌륭한 장면으로 그 무죄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합격했을 때, 검사 합격했을 때 그때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습니다. 당연한 판결이지만 이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무죄가 나왔을 때 둘 다 좀 멋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드라마처럼 하고 싶었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저랑 김규현 변호사님 모두 둘 다 바로 눈물을 쏟아내갖고 정말 그럴만했겠네. 해병은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막 재판 진행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예요. 벽에 부딪힌 느낌도 좀 들고.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실조회나 이런 거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재판부의 이제 통신사나 공수처에 사실조회나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통화 기록을 좀 보자, 아니면 공수처가 이미 확보한 포렌식 자료, 아니면 진술 자료를 좀 보자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사실조회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래도 받아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보고 싶었던 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는 사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화 기록도 한번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제한했을 때랑 공수처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허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제출하지 않거나 그 부분들이 제한돼서 사실 저희가 그분들 그 사건 관계인들의 핸드폰, 그것도 포렌 자료를 봤다면 지금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반박이 가능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진짜 정말 답답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된 건 어제 일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대부분의 기간을 그냥 윤석열 눈치 보는 세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롭게 정말 싸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제가 답답했던 건 그거예요. 증인들이 국방부나 해병대 근무하는 이제 참고인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어퓨 굿맨 그 영화 있어요. 전부 막 나와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고 해병대 사령관은 분명 지시를 했고 대통령 경론이 뭐니 하는 말은 듣지 못했고 들어본 적 없고 이렇게 거짓 진술을 정말 태연하게 이렇게 할 때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근데 이번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그 군사 재판이잖아요. 1심이. 그 판사라고 하나요? 군판사입니다. 군판사. 그분들은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의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린 거겠죠. 군판사는 원래 과거에는요, 그 군 법무관이라고 해가지고 뽑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강욱 의원도 그걸로 갔다 왔죠. 법조인 자격이 있지만 이제 군에 매여 있는. 그래서 군판사도 했다, 군검사도 했다가 법무관도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군사법원 그 국방 개혁을 하고 군사법원 개혁을 하면서 군판사의 독립성을 조금 올려줬어요.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군 검사랑 군 판사를 완전히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바꿔놨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잘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이 원래 1심, 2심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2심 군사법원은 없애버렸습니다. 단심제예요, 그럼? 예, 1심만 군사법원, 그리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 아, 그러면 2심으로 가게 되면 저 검찰은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네네. 군 검찰은 그대로. 네. 해서 그럼 2심부터는 이제 뭐 서울고법이나 이런 예, 데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연히 그들은 하겠죠. 예,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항소했죠. 이미 했어요. 항소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거고 뭐 군검찰이야 들어오겠지만 예, 크게 뭐 바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군사법원 개혁의 성과가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용기로운 판결, 용기 있는 판결로 좀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가볍게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민간 사회는 저 검사, 판사, 변호사가 딱 이 여기 구분돼서 있는데 이 군 쪽의 사법은 뭐 어떤 사람이 검사도 했다가 뭐 판사도 했다, 변호사도 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과거에 거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당신은 계속 그 판사 역할만 하시오, 뭐 검사 역할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칸막이를 좀 쳤습니다. 칸막이를 딱. 실제로 예전에는 방도 같이 써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말 그것만 바꿔가면서 했기 예, 때문에 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 뒤에 있는 피고인 김재규라는 책이 그 80년 김재규 재판 때인데 그때 이렇게 재판 기록 같은 거 보면 이게 뭐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판사인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막 김재규 죽여라 뭐 이러니까 그냥 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다 따라가. 변호사는 이제 이쪽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진일보네요. 예, 어느 정도 조금씩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예.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1심이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이제 와서 좀 두 분이 말씀을 하신다면 다소 무책임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사건의 완벽한 진상은 어떤 겁니까? 두 분이 보실 때. 먼저 하자면 예. 저는 그 정말 사악한 일사단장 임성근. 그리고 모두가 추정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증되진 않은 그 누군가의 경로 그 누구? 그리고 그 사람의 경로로 시작된 외압 그리고 그 외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당나라 군대처럼 수명한 지휘관 군 고위층 그리고 이에 반발한 민주 대한민국의 정직한 군인 박정훈과 그의 수하들 딱 이 정도로 거기 또 나뉘어집니다. 변호사들. 김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뭐 제가 보탤 것이 이분들이 없네요. 그냥 너무 간명해 이런 때 좀 길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완벽한 진상이랄 게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팩트는? 경로의 진실이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를 받고 오케이 한 그 수사 보고가 그렇게 해서 박정훈 대리 이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 받고 그걸 뒤집었는가? 예, 그러고 나서 왜 외압을 행사했는가?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는가? 예. 예, 그것이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재판 과정에서 왜 코드 1 내지 그러니까 V1 내지 V2로 지목되는 사람이 자금 매우 높은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가? 누가 거짓 정보나 귀를 잡고 잘못된 얘기를 집어넣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나오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사실 조회를 한다거나 뭐 이게 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재판에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보다 관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항명을 했냐 안 박정훈이 했냐. 행동이 항명이냐 아니냐만 예, 그거에 관한 재판이고 사실 재판은 뭐 그것과 관련성 있는 범위로 좀 제한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밝혀내고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트랙으로 주장을 저희가 계속 했던 것이 특검입니다. 예. 최혜병 특검이 돼서 그 외압이 있었는지 왜 경로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혜병 특검법이 근데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지금 세 번째 좌초를 했죠. 예. 지금 네 번째 발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를 한번 지켜봐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특검이 통과가 되고 이제는 최상목도 그걸 더 거부를 못하고 해서 특검이 되면 이제 2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이제 기소를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항소를 해서 아니, 다시 그러니까 재판. 자 이게 박정훈 대령은 기소돼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밝혀내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이런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를 해야죠. 예. 그리고 그 박정훈 사람들이 대령-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죠. 예.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았던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예. 그분들이 혹시나 항소를 한다면 고법에 와서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윤석열 이 건으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앞으로 뭐 수도 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윤석열? 예, 이제 내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다고 진상을 그냥 밝히지 않은 채로 묻어놓을 수는 없는 없죠, 노릇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밝혀져야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추가 기소, 명태균 게이트 있잖아요, 일단. 명태균. 예. 참. 또 뭐 그 뭐 많은 분들이 이 앞글자 따서 말씀해 주신 이채 양명주라고 예, 했던 의혹들이 예. 아마 대부분 다 특검이든 아니면은 뭐 검찰의 수사든을 통해서 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채 양명주가 뭐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뭐 이태원. 이태원 그 변호사님 그 이태원 그때 가셨다면서요? 네, 제가 배우자 와이프랑 매년 그 이태원 할로윈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사 당시에서도 그 현장 딱 그 자리에 제가 딱 5분 차이로 저희가 비껴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트는 바람에 살 수 있었는데 매년 가다 보니까 왜 그 해에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 일이 처리됐는지를 정말 현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놀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매년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대응하지 않았고 그 당시 현장에서도 뭐 마약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하거나 그 현장 처리를 못했던 걸 생각하면 이 부분 역시 진짜로 진상이 꼭 밝혀져서 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뭔 그 용산구청장하고 용산경찰서장 이 사람들만 기소가 됐다가 또 뭐 무죄 받은 사람도 있고 그잖아요. 그 윗선에서 아니 뭐 저기 아니에요? 그때 윤석열 처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용산경찰서가 경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써가지고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하고 많이 친해지셨어요? 1년 반 동안 어떠셨어요? 뭐 재판 준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뵈면 뵐수록 이제 진짜 참 군인이다. 상남자 같아요. 예, 그런 인상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예. 원래 이제 사람들 중에는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보여지는 모습하고 백보미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백보미인. 그 다른- 멀리서 보면 미인인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근데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일보미인, 가까이 가서 보면 오히려 미디어에서 보이는 모습도 멋지지만 가까이에서 대화를 해보고 교류를 하면 할수록 와 이분은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런 분이 나왔을까요? 그 예. 군이라고 하면 되게 좀 깝깝한 사람들 내지는 뭐 시킨 대로 막 하는 사람들 생각하기 쉽상인데 그러게요. 이제 임성근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별을 다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위에 잘 보이고 아랫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굴리고 그래 성과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연관급 중간 단계 계급 장교들 중에서는 정말 의리 있고 멋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별을 못 따라서 그렇죠. 그런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군 인사 체계도 이게 좀 개편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박대령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해병대 안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전설이에요. 예, 평판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로는 저는 사실은 군을 공익법무관으로 했기 때문에 군 체계를 잘 몰라서 사실 그 군사 재판에서 이제 부하였던 분들을 소환한다고 했을 때 특히 군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을 때 저는 진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수하들한테까지 다 사랑받거나 존경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죠. 예. 저는 사실 적대적 증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서 보면 모두가 다 양심 고백을 하면서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만큼 난 고생하고 있지 않다. 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왜냐면은 김기환 사령관조차 나중에 그렇게 예, 마음을 예, 바꿔먹은 예. 김기환 사령관조차 계속 걱정을 해요. 그 바꾸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볼 때도 그리고 하급자가 볼 때도 좀 훌륭한 군인상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군 체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국정감사나 감사나 이런 거 따라다니면서 군 영광급 장교들의 그 특히 해병대의 패기를 좀 봤습니다. 특히 보칠 대대장님이나 그 저희 증인에 나왔던 분이나 예. 다 그 해병대의 의기 내가 불이익은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거짓말은 하라는 걸 배우지 못했다. 나의 아들에게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은 받지만 할 말을 하겠다라는 분들을 보고 아 저게 그 항상 그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이게 그 멋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별만 달면 정말 갑자기 그 미꾸라지처럼 변해갖고 이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변하시는 걸 보고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그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아니 뭐 사실 처음에 여쭤보겠다고 한 건 없었는데 어떻게 군 인사 제도를 바꿔야 그렇게 잘 비비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게 좀 바뀌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무슨 뭐 특전사령관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 그 별넷 한번 달아보려고 말 들은 거잖아요. 그게 항상 군에서 나오는 해법이 있긴 있어요. 실현이 안 돼서 그렇죠. 어떤 다면 평가라고요. 다면 평가, 예. 그 위 아래 옆 뭐. 예. 사기업에서는 많이 흔한 제도죠. 동료들이나 예, 예. 부하들도 이 사람을 평가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부하가 상관을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수직적인 거죠 문화 자체가. 그게 이런 게 도입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권자의 인식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판결을 보고 정 장관께서 뭐 당나라 군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당나라 군대는 사실 불법적인 내용이나 체계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내란에 반발조차 하지 않았던 사병 집단이 됐던 것이 당나라 군대죠. 그렇죠. 실제로 당나라 반란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당나라 군대는 도망가서 당나라 군대잖아요. 도망은 당나라 자기가 군대나- 갔어 어주로. 당나라 군대는 옛날에 한나라당이라고 그 국힘의 전신을 두고 당나라 군대라고 했는데.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가는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많이 놀리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별명이 이제 뭐 호처럼 런이라는 게 붙을 정도였던 분께서 예. 그거를 이제 칭하는 건 참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나이를 딱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좀 나이 먹은 장군들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삼성 사성들 보면 에이. 제가 군 조직 시스템을 정확히 몰라서 아무래도 저는 외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 육사나 삼사관 학교에만 예. 꼭 티우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덕후라 뭐 이런 걸 역사나 전쟁사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거기서 1익을 담당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도 해외에서는 좋은 전공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너무 그 체계처럼 공무원 체계처럼 그냥 그곳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되고 그 이상 예. 이하에서 올라오신 분들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는 이 정형화된 시스템 자체도 조금 한번 손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골 집단이 있죠. 예, 마치 예, 예. 여기는 우리 티오야. 여기 다음엔 누구겠네. 이런 게 예상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그 생각합니다. 사관학교가 너무 심해요 이게. 예, 예. 경찰은 경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저희 회사에서 주관해가지고 국회 토론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얘기하면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내지는 제2의 친일 쿠데타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정 토론회인데 거기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군사 쿠데타를 좀 막을 수 있겠냐.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자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관 그 어느 집단이나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무슨 계급의 창설은 안 된다. 그렇죠. 저는 이제 미 해병대를 롤모델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 해병대가 미국도 6회 공군이 각각 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미 해병대는 아예 독립된 제4군입니다. 예, 해군이랑 달라요. 근데 미 해병대는 사관학교가 없습니다. 예, 사관학교가 없고 ROTC, 학군장교, 뭐 그리고 다른 타 사관학교에서 전입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경로에서 장교들을 수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동등하게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지를 예, 않거든요. 예, 예.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한번 롤모델로 삼아서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로 실력 경쟁을 하게 해야지 그렇죠.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걸로 출세하는 이 풍토부터 우선 좀 바꾸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꼭 군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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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참 박정훈 대령 그 참 이제 그러면은 이제 2심 3심은 형사 아니 저 서울 고법 대법원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앞으로 좀 더 이 재판을 계속 핸들링 하실 거죠? 그럼요. 저는 무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뭐 그렇게 될 거입니다만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2심 3심 계속 가면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뭐 저 항소를 포기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이건 이미 끝까지 가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아마 또 항소 기각되면은 상고도 할 것 같아요. 예, 군검찰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참에 뭐 공수처 수사 기록도 다 받아내서 대통령 경로와 관련된 자료도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를 해보고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무죄.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 박대령이나 두 분이 좀 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박대령 지금 복귀 안 됐죠? 예, 지금 복귀가 계속 안 되고 있고 아마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실 아니지요. 이거는 인사권자가 결단만 한다면 무죄 나왔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무죄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1심에서 대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결단만 하면 복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치 보고 또 확정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한참 이럴 나이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뒤집어지면 그때 보직 떼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대법원에 무죄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아마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한 2, 3년 정년 걸려가지고 예. 그때는 뭐 복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박정훈 대령이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퇴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해서 정년에 걸려서 아니 본인이 원해서든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중지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은 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원해도 퇴직을 하실 수가 없고 설령 퇴직이 되신다고 해도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끝까지 가서 결과를 보는 거죠? 예. 두 분은 뭐 좀 좋은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뭐 무슨 재벌가 소송 같은 데서 이겨야 돈을 많이 벌지 뭐 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저희는 명예인가요? 이미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것이어가지고 뭐 이미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은 예. 사실 기업 사건을 해야 변호사는 돈을 많이 예, 버는데 예.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한테는 오질 않습니다. 에이, 예, 그래서 뭐 그래도 변호사 좋은 것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에이,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도 뭐 자식이든 가족한테 자랑할 수 그렇죠. 있는 떳떳한 예. 그리고 멋있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역사를 만들었죠. 예. 예. 저는 두 분의 오늘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나간 두 분의 노력이 사실은 윤석열 체포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보세요. 박정훈 대령 사건은 1년 반 걸렸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이렇게 제복은 되게 시킨 대로 다 하는 게 제복, 유니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다. 자기 소신을 갖고 있는 군인이 있었고 그를 도와주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가 있었고 이 풍토가 있다 보니 12월 3일 개업날 때도 그 동원된 그 장병들이 좀 많이 망설이거나 말을 안 들었을 수 있다. 그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다. 저는 이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박정훈 대령이 이 정권에 가장 서슬퍼졌을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 양심 선언을 하시고 예, 법과 원칙대로 이건을 처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고, 그래서 그 뒤에 백혜령 경정이라든가 예.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제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다른 의인들이, 용기 있는 예. 의인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요 무죄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 거부하여야 된다는 이거를 공직사회에 천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체포할 때 경호처에서 반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호처 그 친구들의 그걸 MZ 세대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박정훈 대령과 그리고 그를 도와서 여기까지 끌고 온 변호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아니 뭐 저희야 그냥 도와드리는 거. 박정훈 대령님께서 의롭게 계속 버텨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자원 애쓰셨습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재판이란 건 복잡하고 앞으로도 일이 많네요. 건강 관리 같은 건 잘 하고 계세요? 달릴 길이 멀은데. 아유 뭐 저희야 뭐 계속 신발끈 동여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새 근데 굉장히 유명이 오라는 데 많죠. 지금 출연해달라는 데도 많고. 아유 뭐 그냥 가끔씩 불러주시면 가는 거죠 뭐. 저희 신혜선 식탁은 우리 신혜선 본부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잘 좀 나와서 예. 법에 관해서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좋은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귀감이신데 두 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클로징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아까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할 말 다 한 것 같고, 예, 앞으로 열심히 재판 무죄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박정훈 대령님 사건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그 상식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유죄를 쓸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민간 법원에 가면 오히려 군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악독하게 했는지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가 더 드러날 수 밝혀질 있다. 것이다. 그래서 좀 박정훈 대령님께서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을 좀 건져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와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다른 분들 사건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그 박정훈 대령님 사건처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데 공이 큰 1승을 만들어낸 두 분 변호사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